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입의 모양이 점점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죠, 태도. 너무 급진적으로 다가오려고 한다거나 너무 빨리 친해져서 뭔가 막 나한테 호응을 하고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한다는 거 처음 만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께서 관상을 보실 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셨던 관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극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정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상정, 중정, 하정, 위, 중간, 아래를 이제 비교하는데 이 높이를 얘기해요. 높이의 균형이 비슷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그거 반대로 어느 한쪽만 크고 어느 한쪽은 되게 좁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에 있는 그 요소들 우리가 얼굴의 모습들이 좀 막 그냥 조화롭지 않은 그런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좌우의 균형이에요. 눈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다든가 얼굴이 틀어져 있다거나 하관이 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관상에서는 가장 흉하다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겪기도 하는데 관상학적으로 조심해야 하거나 걸러야 할 사람의 표정 특징이 있다면 좀 무엇인가요? 이 질문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사실 정말 마음 놓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도 저희도 사기를 당할 정도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냥 큰 틀에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입의 모양이 점점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죠, 태도. 너무 급진적으로 다가오려고 한다거나 너무 빨리 친해져서 뭔가 막 나한테 호응을 하고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한다는 거 처음 만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마가 균형이 좀 안 잡히면 균형이라는 것은 뭐 좁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고 주름도 많고 뭐 약간 좌우 대칭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 면에서는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커다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상에서 가까이 두면 좋은 인복이 많은 관상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인복하면 여러 가지를 있을 수 있는데요. 코가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높으면 더 좋고. 근데 너무 높으면 다른 구조물에서 너무 높으면 독불장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가 듬직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힘도 커요. 특히 이 인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좀 넓고 평만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 그 계획이든 생각이든 이게 받아들이는 힘이 크거든요. 뭐 이런 넓은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귀가 우리 부처님 귀라 그러죠. 우리 수주라고 하는 귓볼도 넓고 큼지막한 사람들이 인복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 쓴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든지 인당이라든지 귀 정도만 보셔도 그리고 하관이 또 후덕한 사람들도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있거든요. 하나 더 해보면 뭐 얘기할 게 또 많은데 법령이라고 해서 팔자주름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게 뚜렷하게 뭐 끊기지 않고 좌우 다르지 않게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배포도 좋고 자기 사람을 지키는 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옆에다 두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운이 트이는 좋은 관상의 특징이 조금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준이 어떤 분들은 뭐 나이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관상법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마가 30대까지예요. 그리고 31세부터 50대까지가 여기 코까지. 나머지는 이제 하관이죠. 그러면 우리가 30대 초반이에요, 초반. 초반의 기운은 이마로 보죠. 이마가 좀 어수선하고 안 좋으면 그때 운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깨끗하면 그때 운이 좀 좋은 거고요. 아니면 또 눈썹에서부터 이 부분이 되게 정렬이 잘 돼 있고 구조들이 좀 관상에서 말하는 흔히 좋은 것을 뭐 좋은 눈, 좋은 코, 좋은 눈썹을 갖고 있다면 그 나이대가 최고겠죠. 나머지 이 밑에 50대 이후는 하관이 안정되고 풍만하고 입술이 균형 잡히고 하면 그러면 그 나이 때는 최고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 관상으로 조심해야 할 관상이 있을까요? 이것도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일단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광골이 너무 튀어나오면 그것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 일단 관상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처처궁이 이제 이 관자놀이
자리이거든요. 배우자를 보는 자리인데 광대뼈가 튀어나오면 이 관자놀이 쪽을 이렇게 향하게 돼요. 그럼 배우자를 치는 격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만약에 그런 상을 갖고 있는 여성분인데 CEO야.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발한 분이에요. 그럼 또 그렇다고 그 남자를 친다, 배우자를 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주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광대뼈가 이렇게 발달이 되면 아무래도 배우자로서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더 이렇게 좀 펼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억압하고 하려는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죠. 남자인 경우에는 우리 매부리 코라고 있어요. 매부리 코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 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코를 갖고 있거나 화상 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여성을 억압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코를 갖고 있는 사람이 CEO야.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 또 나름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또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봐야 되긴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부간에 있어서 눈을 아까도 우리가 그 사람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눈을 피한다. 마주 보지 못한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좀 더 받아야겠다. 뭐 내 것을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고 한정돼서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한 광대뼈라든지 코어를 보고 아,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럼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그 관상을 보는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첫인상을 보완할 수 있는 관성학적 팁이 있을까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이마를 깨끗이 하셔야 돼. 이마가 사회생활이거든요. 조직생활. 이제 면접이라고 물어보신 것은 우리 조직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뭐 프리랜서나 자기 혼자 일하는 건 뭐 해당 사항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마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마가 단정. 물론 태어났을 때 난 이마가 좁아요. 뭐 별로 안 좋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이마를 단정하게 하시는 게 좋죠.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뭐 흠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뭐 털도 좀 잘 깎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상처 같은 거 있으면 잘 화장이나 뭐 이런 걸로 잘 이렇게 보완을 하시고 이마도 싹 개방을 하셔서 이마를 깨끗하게 정돈하게 하시면 그래도 면접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뭐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인중 정도를 바라보고 이제 대답에 답을 하고 대화를 할 때 하시면 면접이라든지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나 개인 관계가 내 얼굴과 운명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나게요. 정말 이거는 환경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15세 이하는 어른 관상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세는 이제 귀의 나이거든요. 1세부터 0세부터 1세부터 15세까지는 귀의 나이인데 귀만 보고 판단한다거나 몇 가지만 보고 그 15세 이하는 판단을 하는데요.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그 나이대인데도 1년 안에 얼굴이 변하는 걸 봤어요. 1년 안에. 네, 나쁘게입니다. 제 경우는 나쁘게 변하는 경우인데 그 친구들에 의해서 정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그런 케이스인데 얼굴이 색이 변해요.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일사주가 있어요. 동일사주. 그러니까 동일사주랑은 뭐냐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주 기준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살지 않거든요. 일단 부모도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죠. 그런데 생긴 것도 비슷한 쌍둥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쌍둥이가 언제 제일 많이 얼굴이 바뀌는지 아세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결혼할 때요. 결혼하고 나면 얼굴이 정말 확연히 달라져요. 그게 환경이겠죠, 아무래도. 또 그 전에 조금 더 접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일란성 쌍둥이도 얼굴이 변합니다. 근데 비슷한 노는 분위기도 친구도 변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바뀌어요. 외국의 경우에 쌍둥이가 쌍둥이랑 결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면 자식까지도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환경이 좀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 집 쌍둥이랑 이제 환경이 똑같잖아요. 근데 환경에 의해서 쌍둥이든 뭐든 많이 변한다. 이건 확실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좀 피해야 하는 동업자로서의 최악의 관상은 무엇인가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요즘 동업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관상을 떠나서 신뢰잖아요, 동업이. 그래서 말이 자꾸 바뀌는 거. 그다음에 어제 말한 것이 오늘 말한 걸 다르는 거. 이게 말이 바뀌는 거랑 똑같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첫 번째 우리가 동업 관계에서는 좀 최악인 것 같고요. 관상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아까도 이제 우리 얼굴 틀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굴 균형이 정말 안 맞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동업 안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상도 아닌데다가 말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관상이기도 해요. 특히 입이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안에서의 뭐 같은 회사 안에서 일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돈이 투자되는 동업에 있어서는 저는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이 많이 틀어진 사람하고는 잘 동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제 어느 집단을 갈 때마다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웅달 채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봐요. 어느 곳에 가도 구성원들을 봐요. 근데 그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균형이 안 좋아. 그럼 거기가 잘 될까요? 저는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잘 균형이 잡히고 다 빛이 좀 난다 그러면 여기 잘 되겠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제가 옹달 채빵 아까 쑥 한번 들려봤는데 다들 균형이 괜찮으시더라고요. 흩어진 사람이 많이 이거 잘 되겠는데 저 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